자, 계속 윤석열 이야기 할게요. 삼부토건 후계자 조남욱의 둘째 아들 조시연, 이 사람이 20시간 동안 대화한 파일이 있어. 7시간도 아니고 20시간이에요. 7시간은 김건희가 하는 것이고요. 20시간 대화한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조시연이 윤석열한테 평상시 때 부르는 호칭이 두 가지가 있었대. 윤총. 그리고 하나는 성렬이 형 그랬다는 거야. 성결이요. 그 성렬이 형한테 3번 걸려가지고 가장 정확히 하는 게 윤석열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 대화 20시간 파일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윤석열은 조남욱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던 자예요. 윤석열은 조남욱으로부터 과일과 정육의 그걸 받던 자예요. 심지어 윤석열은 자기 장모랑 같이 조남욱을 만난 골프 필드에 나간 적도 있는 자예요. 그런 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파주 운정지구 수사랑 또 다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파주 운정지구에 이제 이 건설을 하게 되는데 SM 종합건설이라고 좀 작은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행사. 이제 그 시행사에 실제로 돈을 대준 게 삼부 종합토건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비리 문제가 생겨 수사를 하게 되는데 삼부토건은 전혀 수사를 받지 않았어요. 여기 부산저축은행 그 건과 똑같이 커피 한 잔 마시고 내려오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윤석열만 입 다물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조시현 같은 놈들은 그 구조를 너무 잘하는 거지. 왜? 조남욱의 삼부토건의 후계자가 조시현이기 때문에. 이런 증언이 그전에는 그 한겨레가 보도 못한 게 있었잖아요. 조남욱 동생한테도 나옵니다. 그거를 한겨레가 보도를 안 해갖고 최근에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기자분. 3번 걸렸는데 다 조남욱이 윤검이 왜 있잖아요. 비리 관계 아니면 왜 그걸 봐주겠냐고. 조남욱이 윤석열한테 직접 통화하면 끝나는 문제.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번에 예전에 우리 그 법무부 차관 구속됐던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있잖아요. 그 양반도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받고 뭐 그 동영상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성접대 동영상도 나오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정말 검사 한 명만 이러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검사들이 이렇게 해오면서 예를 들면 그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을 남용해 왔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되고, 이 사건 관련해서도 지금 그 삼부토건이 파주 운정지구 관련해가지고 시공사나 시행사로 동시에 참여하면서, 이게 이제 그 땅 매입하고 할 때 그 택지지구로 지정되기 1년 이전에 만약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땅을 이렇게 그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제 다른 애들이 그 이제 그 계약을 그 전에 한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수익을 취해다가 뭐 구속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삼부 투건만 쭉 빠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을 해. 그렇죠. 그것도 32,000평 부지를. 그러면 사실 SM 종합건설에 돈 댄 곳이 삼부 건설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삼부 토건만 수사에 쏙 빠져. 근데 그게 윤석열과 조남욱은 친분 관계가 있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명절마다 과일을 보냈다, 정육을 보냈다만 보시면 안 되고요. 과일 밑에 뭐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에요. 정육 밑에 뭐가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과일 몇 개 얻어먹었다고 이 중요한 수사에서 삼부토건만 쏙 뺍니까? 이건 비리 구조야. 이건 부산저축은행이랑 똑같은 스킬이야. 어떻게 윤석열이 무슨 공정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냐고. 근데 이제 이 삼부토건 둘째 아들이 지금 이제 이런 녹취록이 나오는데, 얘가 이번에만 이런 얘기를 했겠냐고요. 전 제가 갈 때는 그 전부터 뭐 성렬이 형, 뭐 윤총 이런 얘기 하면서, 야 뭐 문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걱정하지 마, 우리 형이 있으니까 정리될 거야, 이런 얘기를 수시로 했을 것이고, 그냥 아예 그 무용담 삼아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10년, 10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런 구조가 더 이상한 거죠. 근데 그런 구조의 정점이자 핵심에 있는 사람이, 홍정과 총이 내가 대한민국 홍정과 총이 이렇게 만들겠다고 뛰쳐나와가지고 저렇게 아파카 세레머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알고 있는 우리 같은 깨어있는 시민들은 참 답답하죠. 이게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 한번 보세요. 윤석열이 결혼식 하던 날 달력에 쓰여진 거예요. 또 그날이
공교롭게도 그 둘째 아들이 생일이었네. 근데 저녁에 대검찰청에서 오후 6시에 윤석열 검사가 결혼식을 해요. 대검찰청 별관 4층. 결혼식에 물론 누군가가 이렇게 가깝지도 않은 사이에 갈 수 있지만 골프까지 같이 친 사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 김건희를 소개시켜준 오작교 역할을 한 게 조남욱이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운정동 이 파주 운정지구 요 개발 사업으로 그 삼부토건은 약 1,0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남겼다고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리 이런 부분들 수사가 들어갔는데 삼부토건만 쏙 빼줬다는 부분들, 그게 만약에 없었다라면 삼부토건은 여기서 1,000억이라는 수익을 낼 수가 없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남욱하고 윤석열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에서 선후배 관계였다고 하고, 조시현은 이제 윤석열 형이라고 부르는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관계 자체는 상당히 끈끈하다. 한마디로 조남욱이 윤석열을 약간 후배처럼, 좀 아끼는 후배처럼 관리를 해줬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소개시켜주면서 계속 스폰 역할을 해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맞죠. 그러니까 삼부토건의 그 임원들 운전기사였던 사람들이 증언이 그거예요. 윤석열이 조시현 부사장과 몇 번 술을 마시곤 했던 것을 본 적이 있다. 윤석열이 호텔에서 조남욱 회장을 만나고 그 인수인계를 받아 조시현 부사장이 접대 차원에서 호텔 인근으로 술을 먹으러 간 것으로 안다. 그곳에 가서 노래방 점수가 잘 나오면 어퍼컷 세레머니를 했겠지. 술 마시고 술 마시고 수사하고 어. 구속하고. 아, 근데 지금 이게 연도를 보시면 2005년이잖아요. 그죠? 2005년, 2011년, 2013년. 그리고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수출 수사 그 무마 의혹도 2011년. 그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검사는 제가 보니까 이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 뭐 이런 부분에 부패 고리가 어디 있는지를 너무 잘 아는 검사일 것 같은데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러니 대장동으로 뭔가를 건드리면 분명히 털면 나올 거야라고 상상할 수밖에 없던 그런 정황들이 여기 다 나오네요. 이미 오래전에 그런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비리 검사고요. 예. 그 여러분들 비리 검사라는 표현보다 더 와닿는 다른 표현이 있어요. 스폰서 검사예요. 스폰서 검사.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뒤를 봐주고 다른 대가를 취하는 방식. 윤석열이 지금 최소한 삼부토건의 이 스폰서였던 걸로 보이고, 아까 말한 다 드러나지 않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비리, 뇌물 이런 사건은 전체 중에 1%만 드러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삼부토건만 있겠습니까?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거기만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렇게 모아진 저수지가 따로 있다니까? 윤석열 계좌에 2천만 원만 있다. 그건 쌩 거짓말이고, 현실적으로 윤석열이 부모 재산 고지 안 한 것을 의심 있게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떳떳하면 공개를 했겠지. 근데 그걸 공개를 안 해. 그럼 윤석열 아버지나 어머니 그 계좌에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그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윤석열하고 이 말의 당사자가 조시현이잖아. 윤석열하고 조시현 너무 친한 사이야. 그냥 형님 했다고. 그냥 형님도 아니야. 성렬이 형 이렇게 했다고. 조시현 차에다가 오바이트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잖아. 그래도 조시현이 아무 말 못하는. 그 고급 승용차에다 오바이트 하면 그 냄새가 엄청 나거든. 그런 자가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더 씁쓸한 건 뭐냐면 이게 아주 그냥 대를 이어서 스폰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조남욱하고 윤석열이랑 선후배로 친했는데 아버지가 그런 커넥션을 알고 있으니까 아들한테, 조시현이라는 아들한테, 야, 성렬이 한번 만나봐, 이리 와봐, 만나고. 그러면 윤석열하고 조시현하고 따로 만나서 술도 마셨겠죠. 그럼 윤석열 여기서 멈췄겠어요? 시현아 기다려봐. 내가 잘 나가는 후배들 좀 있으니까 이쪽으로 미리 안 와놓으면 도움 될 거야. 기다려봐. 불러 술 마시고. 그게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단순한 어떤 기업과 스폰서 검사 정도가 아니라 대를 이어서 스폰서하고 또 찾아주고 이런 한국 사회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어둠의 카르텔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라고 좀. 저 이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윤석열 후보 직계,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신고 안 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직 그 출마자가 이게 동거 가족 같은, 아니 동거 가족이 아니라 생계를 독립생계를 보지 하지 않죠. 따로 고지 살지. 거부 가능한 건가요? 네, 고지 거부 가능하죠. 이게 법 바꿔야 저희는 된다니까요. 따로 살아도 다 법 바꿔야 돼요. 다 고지했거든요. 고지 그렇죠. 의무가 있어요. 아니. 저도 엄마 생계면 안 해도 돼요. 유니스도 그걸 고지 안 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윤석열 아버지 부모하고 형제 여동생인가 하나 있다 그랬죠. 예.
이 사람들 계좌는 까봐야 되는 게 거기서 김건희보다 많은 재산이 나올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차명이라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정도 관계면 윤석열은 자기가 깨끗하다는 게 그러면 그런 거였어? 같이 골프 치고 눈사롱하고 뭐 정육도 받고 과일도 받지만 나는 돈은 받지 않았다 이런 뜻인가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왜 자기 부인에 대한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수사를 못하게 만들어? 장모는 윤석열이 검찰을 그만둔 뒤에서야 기소가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아, 제가 헷갈렸네요. 저희 엄마는 신고할 재산이 없어서 제가 안 했고 독립생계에는 신고 고지 거부해도 가능한 게 맞네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잘 사는 놈들이 더 한다고. 또 아들이 공무원으로 있으면 또 독립생활하는데 아버지를 어머니를 자기 또 건강보험에 또 올려요. 올려놨죠. 이런 짓도 하고 그래. 그렇죠. 야, 근데 진짜 이건 좀 너무 아니, 너무하는 거 파면 아니에요? 팔수록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국민들 앞에서 막 유세를 하고 있고 이게 대한민국 현주사라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국민의힘의 현주소인 거죠. 국민의힘의 뻔뻔함에.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에도 일부는 있을 거예요. 저는 민주당 사람들이 다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권력이 필요해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자기가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에 어떤 그런 그 민심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쪽 세력에 비하면 최소한 다른 걸 떠나서 내로남불이란 말 윤석열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스폰서 검사 얘기가 그런 거라니까. 이제 검찰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뭔 사건이 하나 생겼어. 그 대표적인 게 김학의 건이라니까요. 김학의 건이 처음 터졌을 때 그것도 부산저축은행 쪽이었어. 김학의 스폰서였다고. 그 건축업자 윤중천 빼고. 그럼 그 사람이 스폰서가 와서 이제 그 사건에 무슨 연루가 되잖아요. 그러면 검사들끼리 신호가 있다는 거야. 저거 어디 누구 검사. 그쪽이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대충 주사하고 넘어가라는 거. 그렇게 비리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김학의를 왜 단죄를 못했어요? 윤중천을.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선배의 스폰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를 지들끼리 막아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르테린 거지.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변방의 장수잖아요. 정말 비주류의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한 쾌 이거를 다 끊어낼 수 있을 진짜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 그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보면 권력과 다 연결돼 가깝고 있잖아요. 최소한 권력과 척지지 않아야 기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드러나면서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고 나서 이런 카르텔이나 이런 구조를 깨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선진국의 반열에 네.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기업하기도 봅니다. 더 좋을 더 겁니다. 좋고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검찰공화국은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복잡한 검찰공화국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검사 출신들이 이제 이미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각종 산하기관장으로 갈 거예요. 일단은. 한동훈 같은 자는 중앙지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쪽 하나하나에 좀 끝발 있다는 특수통 검사들한테 얽혀있는 그 스폰서들은 수사를 전혀 못하게 돼요. 갑자기 말하자면 윤석열이 검찰에 있을 때 장모 자기 부인 주가 조작 수사를 못했던 거랑 똑같은 맥락인 거야. 어떤 검사가 윤석열 부인, 윤석열 장모 수사를 하겠냐고. 고발 사주는 묻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 목소리를 내면 검찰이 딱 채 가서 비리랍시고 파서 이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버려요. 저를 가르치시면서 아니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검찰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자들은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설사 자기들이 수사권에 해당 안 되는 것도 경찰에서 올라오면 요거 수사해가지고 파렴치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런 권한은 대한민국의 검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검찰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문재인 대통령 죄 만들려면 못 만들겠어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를 만들려면 못 만들겠어요? 최소한 배임 같은 걸로 걸어. 그 정현주 KBS 사장이 기소됐던 게 배임이었거든. 법원의 권고를 따랐다는 이유로 KBS한테 손해를 끼쳤다. 3년 정도를 법정 투쟁을 해서 결국 뭐가 됐어? 무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분 KBS 사장 물러나고 다시 복귀하지 못했죠. 그게 검찰공화국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검찰공화국을 겪으시겠습니까? 군사 독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군사 독재는 가서 두들기 패면 끝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평생을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지들은 비리를 헤쳐먹고 그 비리를 누군가 고발하면 역으로 그 새끼 수사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삼부토건. 윤석열이 대선 안 나왔으면 영원히 묻혔을 얘기예요. 대장동
그 건도 윤석열이 대선 안 나왔으면 영원히 묻힐 이야기예요. 그나마 윤석열이 대선 나와서 우리 쪽에 한 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놈을 대통령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다음부터 윤석열 장모 같은 경우도 그 고발한 사람을 완전히 구속시키고 윤석열 장모는 아무 혐의 없는 것처럼 계속 지금 검찰이 꾸며주고 있잖아요. 예. 이 진짜 이 검찰 구두발 세력들 집권하게 되면 저번에 그 윤석열이 기차 안에서 앞에 구두 신고 다리 올려놨었는데 그런 거 일상으로 봐야 되는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절대로 대통령에게 나부려도 안 자. 됩니다. 검찰공화국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죠. 새날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는 거 끄집어. 내가 생각해도 아무 생각도 없거든. 근데 만들 거야. 생각지도 못한 거. 김건희가 가만히 안 둔들걸요? 수년 전 거 하나 끌어와서 그걸로 뭔가를 엮을 거야. 에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